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 지선우입니다. 요즘 기사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끝났다. 이제는 구글의 시대다라는 말들이요. 정말로 기사처럼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AI 시장의 판 자체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AI는 엔비디아 GPU라는 공식이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타가 엔비디아 대신 구글 TPU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구글의 TPU 아이언우드와 제미나이 3의 조합이 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굳이 GPU만 써야 돼? 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AI 연산의 병목이 GPU 코어 수가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이죠. 모델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이제는 GPU가 아무리 빨라도 이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못 던져주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PU를 누가 만들었냐에서 HBM을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냐로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죠.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구조가 계속 지적됐습니다. 빅테크가 너도나도 엔비디아 GPU만 사면서 설비 투자가 폭증하고 감가상각 부담이 커지며 이게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작용될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TPU와 테슬라의 AI6와 같은 잡채 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에 올인했던 구조에서 여러 업체로 분산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 삼성바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엔비디아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가 강한 이유는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20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는 그냥 툴이 아니라 AI 개발자들의 운영체제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AI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툴들의 기본값이 엔비디아와 쿠다에 맞춰져 있어요. 기업들이 지난 10년 넘게 쿠다 기반으로 코드를 쌓아 올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부터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칩을 쓸 거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 전체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이고 이 전환 비용이 엔비디아의 진짜 독점력인 거죠. AMD의 칩 성능만 보면 뒤처지지 않습니다. 구글의 TPU도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수년 동안 쌓아온 코드들과 이미 그 생태계에 최적화된 모델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올라간 서비스와 개발자들의 생태계입니다. 이 모든 게 엔비디아의 플랫폼 위에 얹혀있기 때문이죠. 아이폰 유저가 하드웨어만 보며 갤럭시도 좋은데 라고 말하면서 쉽게 갈아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앱 데이터, 사용 경험,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요. AI에서도 지금 그 현상이 쿠다와 나머지 전부의 경쟁 고도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판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확실히 깨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TPU와 AI6, 자체 칩 등등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우려와 실적 피크아웃 논란 등 여러가지 논쟁들이 나와주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하는데요. 공쟁이 생기고 구조가 분산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엔비디아의 몫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지 엔비디아의 성장이 멈춘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커지는 속도가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 속도보다 빠르다면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은 여전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쿠다 생태계라는 락인 효과가 엄청난 방패이자 지렛대로 작동하게 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조정과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 자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 강남에 번지르르한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신다면 인터넷에서 보던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의 권력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였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금 돈의 흐름은 이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산업으로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AI와 로봇, 에너지 사업까지 손을 뻗고 있는 테슬라의 사업 구조와 같죠. 현재 전 세계는 AI 패권 전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야말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조차도 AI와 로봇 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가 혼자 주행을 하고 AI가 개인 비서로 활동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심부름을 하는 그런 공상과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관련 인프라 기업들을 선점하는 것. 저는 그 기업들 중 하나가 테슬라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로봇 관련 기업들에는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상승할 때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서포트 기업들과 테슬라의 경쟁 기업들 등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죠. 여기서 우리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힘있는 매집된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을 찾기엔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기업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스트 수령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문자로 기업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